어두컴컴한 동굴 속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정령이 나와 꿈만 같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실판 지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심스. 그는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남자입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 블루피쉬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바티칸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앨론 머스크와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바로 밑에서 은밀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일들을 말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아, 심스라는 사람 엄청난 금수저인가 보네. 부모 잘 만나게 태어나서 유명한 사람들이랑 인맥 쌓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스티브 심스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벽돌공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운반통을 들고 사다리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의 집안의 전체 가계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빈민가 출신의 벽돌공에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백만장자가 되었을까요? 그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어라. 심스는 벽돌공을 때려친 후 뛰어난 언변으로 은행 면접을 눈가리기식으로 통과하고 홍콩 지사로 파견됩니다. 출근 첫날 그가 말 빼면 시체라는 것은 바로 들통나고 그는 다음날 해고를 당합니다. 은행 역사상 가장 빨리 직장을 잃은 그는 홍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클럽 가드로 새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일하는 클럽은 클럽거리에 있는 별 특징 없는 평범한 클럽이었습니다. 그는 클럽의 문지기를 맡으면서 전례 없는 스타일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새로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오늘은 손님도 없고 재미없는 날이라며 손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클럽 사장이 그에게 왜 손님을 돌려보냈냐고 묻자 그는 지금 손님을 받고 그들이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클럽을 만들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한 일은 끝내주는 파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이 좋은 DJ를 섭외하고 매력적인 바텐더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그의 클럽을 정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심스는 이미 별로인 날은 손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지나가며 그에게 오늘 어떠냐며 상황을 물어보곤 했죠. 그러면 그는 미리 대규모 파티를 기획하고 내일 밤 끝내주는 파티가 열릴 것이라며 클럽에 입장할 수 있는 암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 이 화려한 파티에는 암호를 아는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심스의 클럽은 암호를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클럽에 들어가는 암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그들은 암호를 대고 클럽에 입장할 때 쾌감을 얻었습니다. 심스의 첫 셀프메이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1년 넘게 파티 진행을 도맡아 오면서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 플래너가 되었고 곧 그는 방콕의 클럽씬으로 스카웃되어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둘째,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 성사된다. 이후 심스는 클럽과 파티 진행에서 그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넓혀가게 됩니다. 클럽의 VIP 고객들은 심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칸 영화제 백스테이지에 자신을 초대해달라거나 피렌체 베키오 궁의 입장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는 칸이나 피렌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지만 결국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이유는 그의 협상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협상 방식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낸 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은 가치를 교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앨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꼭 돈 때문에 점심 식사 자리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안델레아 보첼리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돈 때문에 6인용 만찬 테이블 앞에서 단독 공연을 하려고 할까요? 심스가 보첼리를 섭외했을 때 그는 그의 고객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보첼리의 에이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돈에 팔리고 있다는 느낌을 싫어합니다. 심스는 보첼리와 그의 에이전시가 원하는 것이 돈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의 고객에게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줬습니다. 셋째,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힘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우고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스는 실패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시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가로 수업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려고 수업료를 내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실패의 대가로 지불한 수업료에는 매우 가혹합니다. 사실 실패를 하고 배운 교훈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배운 수업보다 훨씬 더 값질 수 있는데 말이죠. 심스 또한 무작정 시도해보면서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를 이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볼 힘을 얻었습니다. 실패는 여정의 끝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루일푼의 벽돌공에서 포브스가 주목하는 기업인이자 하버드 MBA의 강연자가 된 스티브 심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되는 것인데요. 그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1년 뒤에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로만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라고 이야기하면서 1년 전 오늘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1년 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댓글로 1년 전의 오늘과 지금의 나를 적어보세요. 자신의 1년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심스가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던 더 많은 비결을 알고 싶다면 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